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1.9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이 오늘은 엄청났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코스피에서 이 기관들 한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거의 5,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정도로 크게 시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죠.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관 쪽에서 돈 있는 데는 금융투자밖에 없죠. 그 금융투자 쪽에서 이만한 돈을 거의 전업종으로 지금 순매수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물 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게 되겠지만 여튼 지금 이 선물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보다 현물이 싸니까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고, 선물 가격이 지금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또 돈을 이만큼 들고 들어와서, 물론 그 상당 부분은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들어갔지만, 다른 업종도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지금 돈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젯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요 부분에 유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유가가 물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11월 달 물가 그리고 유가 보니까 지금 이 빨간색 박스한 이 부분,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지난번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더 낮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가가 지금 점점 낮아진다는 건데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연준에서 긴축을 종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긴축 끝났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미국 높았잖아요. 미국도 경기 잘 돌아간다 그랬고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미국 정부 부채인데 이게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다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올해 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풀었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미국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약을 뿌린 거다. 사람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든 거다. 저게 이제 돈 가지고 장난질 친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찍어서 막 퍼날랐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흘러갈 수 있도록 퍼날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높아졌죠. 미국 물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 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금리가 높아져서 높은 이자 부담하고 있죠. 그게 다 미국 놈들 민주당 선거 전략이다. 그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적으로 이 영향은 아닙니다만은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국채를 남발하면서 발행을 하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일단은 채권에 자꾸 프리미엄을 얹으니까 누가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 이번 달 사는 것보다 다음 달 사는 게 더 나은데 왜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 무디스에서는 미국 정부 이 신용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갖다 발행하면 다른 국가들도 사겠지만 미국 대형 은행들도 삽니다. 그런데 그 대형 은행들 이제 수익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형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연준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규모가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도 계속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그러면 물가도 지금 잡혀가는 거고 국제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들까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이제 긴축 끝난 거 아닌가, 긴축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수급이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 주식 시장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멀리 좀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봅시다. 지금 올해가 지나고요. 내년이 되면은 내년 11월입니까?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또 새로 탄생을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갈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들어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4년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민주당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 좌파 쪽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경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다시 미국이 간다 손치면 경제 정책의 큰 기조가 바뀌겠죠. 공화당 쪽은 부채가 아니라 이 경기를 돌려가지고 돈이 뱅글뱅글 돌아서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선호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고, 또 시장에는 경기가 그 중심에 딱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긴축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미 만약에 긴축이 올해 아니면 내년 초 뭐 중단되고 상당 부분 뭐 동결로 가겠지만 어느 순간 내년 부점의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중에 돈이 막 공급이 되는 거고 또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업 활동도 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실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이제 막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시장 중심에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 보릿고개였고 참 힘들었는데 요 시기만 잘 넘기고 나면 다시 또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흔들림 없이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거 있죠. 그냥 계속 매집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28개 종목이 돼요. 오늘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돌려보고 조금 쓸데없는 거 제껴버리고 몇 종목만 좀 나눴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왜 놔뒀냐면 분명히 그 지금 현재의 추세 이야기고 그 이전에 여기까지 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때가 하락이었으면 이때 회복 구간 지나고 평범 지났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락 추세에서 상승 평범으로 바로 건너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회복을 건너서 뛰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만 더 오르면 상승 평범으로 가게 되는데 상승 평범으로 갈 때 그때 이거는 한번 내가 접근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이미 돌았었죠. 쭉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더 갈 거냐? 그거는 요 개수가 빨간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아닙니까? 여기 4번이거든요. 앞으로 5번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는 이미 돌았었고 추세가 이렇게 돌았었단 말은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대충 요거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났죠. 7번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겠지요. 삼양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5번 정도는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한전 KPX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 평범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상승 탄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2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쑥쑥 빠진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금융 투자 쪽도 들어오고 또 그 내용도 좋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유가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지금 경기보다는 긴축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시장 문제, 물가 불안을 야기했었던 미국 정부 지금 채권 발행해서 민주당에서 정권 연장하려고 지금 난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에서 돈 풀어도 괜찮지 않느냐, 정부에서 돈 푸는 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부는 빚을 안 갚는다 그랬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가게 되면 그냥 그 정부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이름은 그대로 걸고 가되 그냥 개짝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민주당이 더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시장의 중심은 딱 경기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딱 무게중심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 염두에 둔다 그러면 수출주도 뭐 수출 중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으로 참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도록 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렵게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뭐 건물도 몇 개 가지고 계시고 뭐 재산도 좀 불리셨는데 지나온 사람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 중간에 판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볼 것도 없어요. 뭐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죠. 건물이든 땅이든 주식이든 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버티고 잘 버텨가지고 악착같이 들고 있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해결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종목을 보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들고 가되 시장에 돈이 모이는 분명히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가는 데가 있다고요. 종목 간 순환매를 통해서 주식 자체를 많이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르면 좀 팔고 좀 떨어지면 좀 사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뱅글뱅글 돌리되 종목은 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주식 사이즈는 늘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차도 울산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정말로 진짜 그 주문 자체를 이제 사람이 안 받고 그냥 태블릿 같은 거 띠띠띠띠띠 누르면 바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데는 계산까지 다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뭐 조리도 한다면 통닭 같은 거 지금 사장이 튀기는데 이제 알아서 로봇이 튀기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 현장에서도 점점 로봇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고 이미 지금 AI 뭐 생성형 AI가 막 들어갈 수 있는 음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을 갖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전화 받을 때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봇이더라 있죠.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주위가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고 또 불평불만이 없어요. 사람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이나 자영업도 있지만 자꾸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변할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할 일을 로봇이 하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분명히 로봇세를 도입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한참 지나서 일입니다. 한참 지나서 일이에요. 우리 살아 생전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돈을 벌면 기업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업은 옛날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로봇한테는 나눠줄 필요가 없다니까는. 그러면 이윤이 어디로 가냐? 기업에 집중된다고요. 그럼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냐? 바로 기업의 주주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여기에 달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기라고요. 진짜로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보다 더 좋은 시기라고.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고정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대체해버리잖아. 그냥 로봇이 나와서 튀김대고 해버렸는데 닭도 튀겨버리고 주문까지 다 받아버리고, 아니 뭐 공장 자체에 사람 필요 없는데 뭐 예전에 물류에서 뭐 과로사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과로사 하는 로봇 뭐 기름칠을 좀 적게 해가지고 망가지는 로봇은 있을지언정 과로사 하는 사람은 물류 쪽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꾸 사람이 힘들고 잘 안 되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전부 자동화 시켜서 로봇이 다 해버리니까 일도 훨씬 빠르고, 그럼 그렇게 빨라된 그 사람을 안 쓰고 이윤이 남게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냥 기업 이윤으로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로봇세 뭐 어떤 세뭐 이야기하는데 멀었습니다. 그거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우리 살아서 이제 로봇한테 세금 받아먹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뭐가 빠른데? 기업의 이윤을, 과실을 나눠 갖는 게 빠릅니다. 그럼 그 과실을 나눠 가지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빠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